여러분, 예전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던 경험 있으시죠?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고민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아예 연락이 끊겨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락 없는 친구는 이제 그냥 잊어라.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연락이 없는 친구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왜 변하는지, 그리고 연락 없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학생 시절에는 매일 만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졸업하면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이 우선이 되고 친구 관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또 아이가 생기면 육아와 생활에 집중하느라 친구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단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소중한 인연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아도 우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연락을 시도해 봐야 할까요? 다음으로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친구는 직장 생활에 바쁘고 어떤 친구는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물리적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예전처럼 쉽게 연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말에도 피곤해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꼭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것뿐인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피하는 걸까? 하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연락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를 향한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도 괜찮은지, 너무 뜸한 연락이 신뢰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럼 친구와의 거리감이 생기는 심리적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심리적인 거리감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 보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할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변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취미를 즐겼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친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꼭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사정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을 때 친구가 반가워한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친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상할까? 혹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이 줄어들었을 뿐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라면 먼저 연락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같은 간단한 인사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나 변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왜 연락 안 했냐는 식으로 묻기보다는 편안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락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늦은 밤이나 바쁜 시간대보다는 여유 있을 만한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같은 자연스러운 멘트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반갑게 반응한다면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보세요. 연락 방법은 상대방이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보다는 메시지를 선호할 수도 있으니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구의 SNS를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가볍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한데 너무 늦은 밤이나 바쁜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처럼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계기로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일 축하해. 오랜만인데 잘 지내? 같은 메시지는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공통의 관심사나 추억을 꺼내는 것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갔던 여행 생각나? 같은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도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바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무리하게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친구의 반응을 기다려보세요.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예전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또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면 대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취미나 활동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등산 한번 갈까? 같은 제안을 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차 한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무조건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히 생활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직장,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친구에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상황이 예전보다 힘들어져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굳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연락을 끊는 경우입니다. 가끔은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도 희미해지고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어떻게 다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려니 어색하고 괜히 부담스러워서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직장, 가정, 건강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쉬고 싶은 날이 많아지고 약속을 잡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꼭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줄어들었더라도 여전히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꼭 자주 만나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반갑게 받아준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노력만 기울이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끊긴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연결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꼭 한쪽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친구도 먼저 연락하기를 망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연락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해보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다시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잊었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그 친구도 나를 반가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도 예전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 라는 공통된 기억이 있다면 대화는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바쁘거나 연락을 받고도 바로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관계가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괜히 연락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꼭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도 반갑게 받아준다면 다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친구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지만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편안한 친구라면 다시 연락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하거나 피곤한 관계라면 굳이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친구도 지금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힘이 되는 친구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항상 피곤하고 불편한 관계라면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연락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난 친구라면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친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대화도 어렵고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고 힘들 때는 연락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진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연락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편하게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편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가깝게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날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이야, 생일 축하해. 같은 짧은 인사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너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가볍게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부담을 느낀다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려 하지 말고 가끔 만났을 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바쁜 시기라면 억지로 연락을 강요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연락이 끊겨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을 소중히 하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줄어들죠. 하지만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동호회가 많습니다. 등산, 요가, 서예, 여행 모임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새로운 친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사와 취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할 주제가 생기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영화 동호회 같은 곳에서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등산이나 요가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만나면 친해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 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면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두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배려가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친구가 힘들 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친구는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편안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이 더 큰 의미가 됩니다. 친구는 상황에 따라 연락이 끊길 수도 있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노력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먹었어? 같은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보면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으면 외로움을 느낄 일이 줄어듭니다. 또 가족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친구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유대감을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들거나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갖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활용하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두 명의 좋은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 노력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연락이 끊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끊긴 친구를 다시 찾을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나요? 혹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관계에 대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평생 일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보다 돈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고 병원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반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현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부족하니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모아둔 돈이 금방 줄어들더라. 이런 현실을 경험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유롭게 살기보다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듭니다. 반면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삶을 즐깁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은퇴가 다가오게 됩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월급이 끊기면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모아둔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하거나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노후 준비는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월 고정 수입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오래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15년 정도의 생활비만 준비하지만 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준비한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극단적으로 아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돈 걱정 없이 오래 살려면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 투자 수익, 임대 수익 등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오래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장수 시대에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돈을 오래 쓰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 계획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나요? 다음으로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마땅한 소득이 없다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이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일할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원, 배달 등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소득이 지속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연금, 투자 수익,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일을 계속해야 할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소득원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참아야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게 됩니다.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고 사회생활도 위축됩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 부담까지 커지게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의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절약 생활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어떻게 돈을 아낄까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지속적으로 벌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비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나요? 혹시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결국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들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가장 많이 남습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수입입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나오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은퇴 전에 월급처럼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연금은 대표적인 고정 수입원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이 있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면 매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작은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면 꾸준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이나 강의, 글쓰기 등으로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매달 들어올 수입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노후 소득원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명한 재테크가 필수적입니다. 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 소득원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노후 투자 방법으로는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 채권 등이 있습니다. 배당주는 기업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임대는 매달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 투자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원금 보존이 가능한 안전한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한 가지 자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주식, 부동산, 예금 등을 적절히 분배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지출하다 보면 금방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불필요한 곳에서 아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명품 소비나 과도한 외식비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유지비,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등을 점검하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할인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공시설 할인, 노인 복지 혜택, 세금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돈을 쓰는 기준은 행복을 주는 소비인가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떻게 소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단순히 모아둔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둡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부터 배당주 투자를 해두면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강의, 컨설팅, 온라인 사업 등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두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소득을 창출합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노후에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면 결국 모아둔 돈을 빠르게 소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에도 돈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돈을 쫓기보다는 시간을 현명하게 씁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을 압니다. 여행을 다니며 경험을 쌓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돈이 많아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돈을 아끼느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돈을 씁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여행을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돈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돈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돈을 모으는 것만큼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소비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소비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더 가치를 둡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좀 더 여행 다니고 좀 더 즐길 걸 하고 후회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돈을 써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그 돈은 가치 있게 쓰인 것입니다. 소비보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만족감을 줍니다. 좋은 경험은 결국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법도 중요합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비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법을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돈 걱정 없이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보다
정신적 여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돈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소비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정신적인 여유를 갖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다음으로 은퇴 후에는 돈보다 건강과 인간관계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이 많아도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자산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줍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결국 건강과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과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아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행복한 소비입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도 꼭 해외로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을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만족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돈을 쓰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바꾸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건강과 인간관계를 먼저 챙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또한 돈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